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꿈나무 꼬맹이들이 셋이나 참석했는데요. 모든 부모의 욕심은 자식에 대한 욕심이지, 그지요? 그 욕심이 그냥 뭔지 모르지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키운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가 이제 6살 때 유치원을 보냈는데, 유치원에서 야구르트를 줘서 유치원을 안 보내버렸어요. 유치원을 안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으면서 시내에서 애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산골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그 동네 천년 기념물이에요. 그 동네 애가 없으니까 매일 이제 테이프 듣고 이렇게 하다 이제 분교를 이제 보냈는데, 한 2km 떨어진데 분교를 갔는데 전교생이 한 대여섯 명. 지금은 이제 학교도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시집을 가서 또 지금 손녀가 6살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엄마들이 조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그는 애들이 뭐라 그럴까? 첫째는 안 아픈 거, 자라면서. 그 다음에는요, 애들이 조금 순했으면 좋겠다. 쟤들은 오늘 보니까 훌륭한 애들이네. 여기 온 애들, 산만한 애들 보면요, 봤지요? 정신 못 차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산만해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문제, 애들이 두뇌의 활동력이 약해지고 산만해지는 제일 큰 이유가 먹거리 중에서 단 음식 주는 겁니다. 과일이든 과자든 단 것은 손에 쥐어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단 것을 이렇게 먹었을 때 이제 뇌가 이 당분이나 산소의 20%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모를 하는데, 당분이 들어오면은 너무 당이 높으니까 그 당을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다 보면 저혈당이 돼요. 저혈당이 되면은 아이들이 계속 이제 먹고 싶은 거는 사실이에요. 주전부리를 그치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당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저혈당이 될 때 몸의 세포들이 생명의 위기를 느껴요. 그래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이런 불안감. 저혈당의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심리적 불안입니다. 이거는 어디가 아픈 게 낫지, 심리적 불안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 되면 애들이 계속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칭얼대고 산만해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저희들 어릴 때는요, 과자를 별로 먹어볼 기회가 없었어. 과일도 별로 없었고,
그때는 뭐 있어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안 먹는 게 아니고 먹을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못 먹은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엄마 세대는 우리가 어릴 때 못 먹었는 거 너희들이 좀 잘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문제는 이게 당분이 들어갈수록 이 신경의 피막을 벗겨버려요. 우리가 이게 전선 이 껍질이 쌓여 있듯이 신경의 껍질이, 이게 미엘린시스라는 피막이 있는데, 이게 계속 칼슘으로 되어 있는 게 피막이 벗겨지면서 얇아지면요, 아이들이 조금만 흥분하면 전선 두 가닥이 이렇게 합선되는 것처럼 돼요. 그러면 정신없이 아이들이 이 뭐라 그럴까, 안정감이 없이 막 방정맞다 할 정도로 뛰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 살 때 그 층간 소음의 제일 그 원인 주범이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게. 근데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들 춤출 때 보면 아리랑 춤출 때 어떻게 뜁니까? 아니면 좀 슬로우하게 이제 좀 천천히 합니까? 아주 율동도 있고 이게 천천히 했는데, 요즘 춤은 어때요? 막 정신없거든요. 그렇게 되는 대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 저혈당에서 와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냥 음식 만들 때 엄마들이 음식 할 때 뭐 주로 넣어요? 설탕 넣습니까? TV에도 보니까 요리할 때 설탕 빠지는 애가 없더구만요. 그걸 봤을 때 일단은 엄마는 아이가 좀 맛있게 먹는다고, 맛있게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설탕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면 꿀이나 조청, 올리고당, 이런 당분만 한번 딱 끊어도 아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은가 하면요, 이 당분을 먹게 되면 이 음식에 대한 욕구가 맛이 있고 없고 끊임없이 요구해요. 끊임없이. 그 요구하는 것의 대부분은 뭔가 하면, 이 단 것을 먹으면 사탕 하나만 먹어도 위가 30분을 안 움직여요. 그럼 당분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위장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저 막걸리 만들 때 그 누룩 넣어서 단지에 넣어 놓으면 알코올이 생기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우리가 술은 안 줬지만은 술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대식가는 술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애들이 그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이 유해 독소가 만들었을 때 그 독에 취해버리면요, 우리 술 취한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심해지면 아이들, 엄마가 어떤 집 애들 보면 통제불능이에요. 술 마신 사람 통제불능처럼 완전히 통제불능이 돼요. 그런 것들의 가장 큰 주범도 당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 것을 먹고 이게 위에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은 아이들 배가 보면 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좀 빵빵합니까? 빵빵하죠? 집에 가셔가지고 조청이고 여시고 꿀이고 좀 많이 먹어보세요. 배가 어때요, 어른도? 감 같은 거 먹고 나면 배가 뻥뻥해져요. 근육이 이완돼 버리거든. 그러면 그게 위가 팽창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밥 먹고 뛰면 숨차듯이 산소를 이렇게 호흡하게 아래 위로 풀무질하는 횡격막의 운동폭이 좁아져서 산소가 안 들어와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애들이 두뇌가 발전이 안 돼버립니다.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기억력이 없어지고 뭐라 그럴까? 이게 뭐 계산을 한다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먹는 것, 투정, 우는 것밖에 몰라져 버려요. 산만해져 버리고. 그러면 그 애들이 커서 뭘 할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아주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고 탐식하고 도저히 이게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보면 탐식하고 이 방탕하고 술 취한 자라. 근데 방탕이 글루톤이라는 영어로 이제 대식하라는 뜻인데, 아이들이 계속 음식을 탐식하고 배가 부르고 말을 안 듣고 이러면 그 장로들 앞에 데려와요. 이 우리 아이가 아무리 해도 이게 음식에 절제가 안 되고 도저히 이게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러면 그 장로들이 판단해서 오케이 허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세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 유대인들은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그 족보가 형성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또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안 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그 아이가 유대인이 돼요. 물론 외세의 핍박으로 남자들이 죽어서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교육의 핵심은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요람에서부터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가 그 아이의 사상을 갖다가 꼴지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시간은 거의 전체가 어린아이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이제 먹는 교육이었어요. 애가 아무리 해서 통제해서 안 되면 어머니가 이렇게 돼가지고는 아이가 우리 공동사회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치겠다 하면 장로들 앞에 들어가고 허락이 떨어지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엄마들 저 아이들 달라근데도 안 줍니까? 뭐 시장에 가서 요구하면 다 사죠.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몸에만 아니고 우리의 정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아이들에게 절대 줘서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고구마. 좋은 음식 중에서 고구마 왜 안 좋을까요? 고구마 먹고 나면 고구마가 단 음식이잖아요. 우리 고구마 먹고 나면 배가 어때요? 소화가 잘 됩니까? 뻥뻥해집니까? 불러와요. 자, 그럼 우리가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감자는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게 고전분이라서 금방 당이 올라요. 과일처럼. 곡식은 복합당이라서 서서히 오르고, 이런 것들을 먹어서 당이 급속도로 오른다거나 고구마처럼 당이 많아가지고 이 위에 운동을 저하시킨다거나 이런 걸 아이들이 먹고 또 저녁에 또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잠자리 들면은 밤에 잠잘 때는 위장의 음식이 소화가 안 돼요. 자, 이거는 애고 어리고 관계없이 우리 몸이 그러잖아요. 아침에 해가 뜰 때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다가 해가 질 때 퇴근하고, 해가 지면서 어둠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 몸을 회복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몸을 회복시켜요. 특히 아이들의 키를 크게 하는, 조직을 재생시키고 키를 크게 하는 성장 호르몬은 초저녁 첫잠에 제일 많이 분비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밤에 뭐 좀 보려고 하면요, 해질녘에 저는 한번 한숨 자버려요. 1시간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저녁에 음식이 위에 딱 들어가면은 이게 몸을 회복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야 될 때 애들 키도 크고 성장돼야 되잖아요.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키가 안 커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밥 많이 먹으면 키가 안 커서 뭐 난다 건지 압니까? 짜고 난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서 부패가 될 때 그 독소가 뇌로 들어가요. 제 어릴 때요, 제일 많이 들은 그 소리가 학교 이렇게 책보자기에 이렇게 허리에 메고 이제 한 2km씩 다니는데 보리밭이 있었어요. 그러면 늘 들은 게 뭡니까? 야, 저 문둥병 그때는 이제 깡통 들고 그 나병 환자한테 상위 군인들이 이게 밥 얻으러 왔었거든. 저 사람들이 보리밭에서 사람 잡아서 간 빼먹는다 그랬거든. 근데 그때는 얼마나 순수하면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녁 먹고 늦게 먹고 자면은 밤마다 문둥이 있는데 상위군인데 막 쫓기는구만. 우리 선생님도 껴봤습니까? 아무리 뛰어도 이게 발도 잘 안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저녁에 늦게 먹고 자면 밤에 아주 안 좋은 꿈 계속 꿉니다. 근데 그런 꿈을 아이들이 밤마다 꿀 때 그것은 최악의 고문이에요. 최악의 고문. 아이들이 이렇게 저녁 먹여놓고 잘 때 엄마가 한번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자다가 막 이렇게 놀라거든요. 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친절은 밤에 아이에게 음식을 주는 거다. 밤마다 아이에게 그 음식을 줬을 때 아이가 그냥 신경도 날카롭게 깨어 있고 그 가위에 눌려서 꿈에 쫓기고 불안하고 고통을 당하고 깨었을 때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깨자마자 애가 울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불안하니까 또 먹어버리고. 아이들이 왜 자꾸 멍지합니까? 아이들이 젖 먹다가 울 때 젖 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속이 불편해서 우는 건데 엄마는 뭘 더 줘요? 우유나 젖을 더 물려버려요. 그러면 애가 계속 탈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우리가 농사를 안 합니까? 그죠? 농사.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저녁을 한번 굶겨보세요. 아이가 천사가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 엄마 나 행복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른들로 물론 저녁이 안 좋지만은 그 어른들이 자기들이 먹고 싶다는 그 핑계로 먹으면서 아이들마저 그 밤마다 이 고통에 시달리게 고문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내가 이 사랑하고 이뻐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이뻐해서 주는 그 음식 하나가 가장 잔인한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소름 끼치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 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뭐 유방암 환자는 남성 호르몬제를 줘요. 맞습니까? 남자의 전립선 암은 뭘 줄까요? 여성 호르몬제를 줘요. 갑상선 호르몬.
지금은 호르몬 대사 문제로 암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유방암 호르몬의 문제, 전립선 호르몬의 문제, 갑상선도 호르몬의 문제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이게 전부 다가 혈액순환과 관계 있어요. 혈액은 혈관을 통해 흐르지요. 자, 우리 몸에 혈액을 통해 우리 몸의 생명의 핵심을 지고 있는 호르몬도 혈액 순환을 통해서만 움직입니다. 모든 호르몬은 피 속에서 일을 해요. 그럼 피가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대사도 안 되는 겁니까? 호르몬 대사도요. 제가 참 이게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와가지고 얼굴이 열이 오르는데 갱년기 장애라 그래요. 갱년기가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호르몬 대사의 불균형이에요. 제가 보면요, 저게 그냥 오는 갱년기가 아니고 저게 저녁 먹어서 오는 겐데 저분들은 그 얘기 생각도 안 하거든. 저녁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도 밥을 많이 먹으면 체하죠. 그 위에 들어있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온몸에 피가 다 몰렸을 때 손발이 차집니까? 안 차집니까? 손이 차지니까 막 피 좀 일로 오게 하려고 따주고 주물리고 난리잖아요. 그러면 피가 위로 다 몰리고 손이 차졌다. 그러면 피만 안 돌까요? 호르몬도 대사가 안 될까요? 뭐도 안 돼요? 호르몬 대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쪽에 조금만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데, 호르몬 대사는 위가 비어있을 때 가장 잘 순환이 됩니다. 하루 한 번씩은 비워줘야 돼요. 아침, 점심은 이게 음식 소환이라고 피를 다 위로 왔다면은 나머지 시간은 이 호르몬 대사가 정상적인 피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침, 점심도 위에 음식을 넣고 저녁은 또 더 먹어버리네요. 그럼 이게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음식이 썩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저게 갱년기 장애 약 뭡니까? 홈쇼핑에 팔다가 문제된 거 뭐지요? 백수입니까? 백수인가 그거 중국산인가 하여튼 가짜 섞었다가 문제됐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 나갔더구만요. 그게 갱년기 호르몬 대사 조절한다고. 근데 저녁마다 매일 먹는데 호르몬이 균형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미 기억력이 상실되고 아랫배가 차고 손이나 발이 차다는 것은 피도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일 뿐더러 무슨 대사도 안 된다는 겁니까? 호르몬 대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인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 보면 핵심은 어디에서 다 만나요? 위장에서 다 만나버려요. 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갱년기 장애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고 싶어요. 우리 젊은 엄마들 거의 다 유방암의 노이로제 아닙니까? 예,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가 원인일까요? 호르몬 대사의 불균형. 저녁 식사와 연관이 있어요. 뇌 하수체 호르몬의 문제. 피가 순환이 안 되는데 뭐가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활동하게 하는 호르몬은 아침부터 어둠이 깔릴 때까지, 어둠이 깔리면서는 내 몸을 회복하는 호르몬들이
일할 때 위를 완전히 비게 해주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음식은 위장에 6시간 정도 머물러요. 그러면 우리가 2시 전에 식사가 끝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과일이나 감자나 이런 걸 먹으면 당이 높아져 가지고 저녁을 굶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오면 여러분들이 봐서 알지만 돈 받고 이렇게 한데 뭐 과일이라도 한 쪽 주면 좋겠는데 과일 많아요. 일부러 안 주는 거예요. 왜요? 과일 줘놓으면 저녁을 못 굶어. 과일 좀 비쌉니까? 어쨌든. 예. 과일 먹으면 또 저녁에 이게 이뇨제가 돼가지고 소변본이라고 또 잠 못 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 제일 핵심은 인생에서 우리가 뼈 빠지게 육체 노동해서 땀 흘리지 않는 한 아직도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정말 집안에서 설탕부터 해서 단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그것만 해놓으면 아이들이 천사가 되어버려요. 왜? 저녁 굶기고 일찍 재워보세요. 하룻밤에 아이들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잠도 잘 자고 성장도 좋아지고. 그래서 사실 인생에서 사소한 것이 우리의 그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먹는 것부터 반듯하게 먹고 이제 뇌 혈액 순환이 잘 되면 기억력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저녁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 영향으로 전 세계 노벨상의 30% 이상은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고 전 세계의 부도 거의 그 사람들이 다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한국 사람들이 제2의 유대인이라 할 만큼 이 잔머리는 잘 굴린다고 보지요. 그러나 어떤 그러한 저력들이 나오는 기초적인 생활 습관이 이게 안 돼버린 거예요. 생활 습관이. 그래서 지금은 뭐 유대인들도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무너졌지만은 성경이 계시하는 그런 어떤 원칙적인 토대가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활들을 좀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조청을 넣으니까 맛있다. 올리고 당긴 맛있다. 지금 우리가 새치 혀의 감각의 만족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병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우리가 엄마들이 우유를 많이 줘요. 혹시 그 젖 대신 우유 먹여 키워보셨어요? 우유를 먹으면 아이들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우유 먹는 아이들 입에서요. 썩는 내가 나요. 그 소화액이 없지요. 단백질이.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변에 썩는 내가 나요. 우유나 고기는 대개 잔류 항생제가 많습니다. 성장 촉진제가 들어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먹었을 때 정상적인 인격체나 발육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언제나 아이들도 이유식을 하더라도 곡식이 중요합니다. 송충이는 솔잎, 누에는 뽕잎이라면 인간의 소화기관은 곡식을 이렇게 잘 소화하고 또 필요한 걸 거기서 얻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이들 뭐 이유식 잘해주려고 그다가 뭐 이상한 거 단백질 넣으면은 썩어버립니다. 예. 내 생각에 좋은 음식보다는 그 인체의 기본적인 소화기관이 원하는 음식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내가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운다면 잘 키울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다 그것이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늦게 배웠어요. 뭐 우리 아이도 뭐 그렇게 했지만은 좀 아이들을 여럿을 갖다 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잘 키웠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오늘 꼬맹이 세대인데 애들이 그래도 잘 웃고 밝고 거의 산만하지 않아요. 근데 저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단 것을 갖다가 싹 끊어버린다면은 소화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먹은 음식을 당분으로 바꾸는 소화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당을 간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 혈액 속에 내보내서 이 당을 근육세포에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써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병이 무슨 병인지 압니까?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은요. 제일 많은 병도 소화기 위장병이고 제일 많이 팔리는 약도 위장약입니다. 근데 만일에 왜 단 것을 먹으면 사탕 하나만 먹어도 위가 30분을 안 움직일까요? 위는 곡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당분으로 바꿔주는 기초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이미 당분이 들어와 버리면 위가 일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버려요, 이게. 그럼 이게 소화기관이 나빠져요. 이 소화기관이 약해지면은 온몸의 에너지는 소화기관을 회복하려고 위로 옵니다. 그래서 뇌에 피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우울증이 와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을 하는 1위 국가입니다. 자살이 제일 많아요. 우울증도 많고요. 이게 왜 올까요? 단 것을 많이 먹으니까 위가 약해지고 온몸의 에너지가 위로 오면서 뇌에는 피가 부족해져 버리고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뇌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는 신호를 몸에다 표현합니다. 그것이 우울증이고 심리적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리나 팔을 갖다가 이게 부러졌을 때 기부스를 해서 한 달쯤 있다가 풀면은 잘 움직이니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단 것을 계속 먹으면 위에 근육이 약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 하수가 와버려요. 쭉 쳐져가지고 운동을 못해요. 이러한 우리가 관점에서 본다면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두뇌의 정신적 문제, 갱년기 장애, 우울증, 불안, 그 다음에 호르몬 대사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다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위장 하나와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위장 하나. 그래서 제가 그래요. 곡식 뭐 부득이해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볶은 곡식.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과일만 좀 끊어줘도, 단 것만 좀 끊어줘도 저녁을 굶을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하룻밤만 저녁을 굶어보면은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이 돌아오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 해서 좋아지면 집에서 이제 볶음국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꼭 사 먹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제 목적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자. 저도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이게
딸 둘과 꼬맹이 셋과 사위가 이렇게 사위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와서 시간을 1박 2일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하루만 어디 가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것을 시간에 대한 허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잘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다가 만일에 이제 누군가가 몸이 안 좋고 질병으로 운명을 달리한다면 이거는 심각해져 버리잖아요. 결국은 건강의 문제로서 끝난다면은 간단해요. 이 건강 문제가 그 다음에 넘어뜨리는 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가정 파괴입니다. 경제적 파탄과 가정 파괴가 건강 문제로 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요약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저녁 만찬을 먹는 것.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 압니까? 로마는 어느 정도로 저녁을 먹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그 만찬장 밖에 토하는 대야를 갖다 놔요. 저녁 늦게까지 막 먹고 배가 부르면 밖에 나가서 손을 넣어서 토하고 들어와서 또 먹고, 토하고 또 들어와서 먹고.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굉장한 이게 책을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연구를 해봤어요. 알렉산더 헬라 대왕은 왜 멸망했을까? 그도 그 지략가인 그 장군도 매일 저녁 술 먹고 자기 친구를 죽여버리고 저녁 만찬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열병으로 말라리아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전쟁에 죽는 것도 아니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서 헬라가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 대제국도. 거기에 대해서 나폴레옹은 모든 제국은 소화불량으로 멸망한다. 모든 제국은 소화불량으로 멸망해요. 차라리 우리가 배를 골았던 시절이 건강했어요. 우리가 배 골았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이요, 그 물동이 이고 몇백 메다씩 물을 나르고 밭에가 밤매도 관절염 없었어요. 요즘은요, 이게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배가 부르고 다 관절염이 있고 하도 자주 먹으니까 밤에는 피가 아랫배 대장으로 가서 열을 줘야 되는데 밤에도 위장에 음식이 차요. 위장은 낮에 일하는 기관이고 대장은 밤에 일해야 되는데 밤마다 대장에 갈 피를 위로 당겨서 써버리니까 아랫배가 차니까 추워서 차서 이 장이 안 움직이니까 변비 오지요. 이 대장에서 음식이 그 썩으면 그 독소가 이웃에 있는 생리기관을 냉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생리통부터 해서 불임증이 와버려요. 왜? 아랫배가 피가 안 가면 뭐도 안 됩니까? 호르몬 대사도 안 돼버리니까. 뭐 2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10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애를 못 낳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몇 명이 애를 못 낳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애를 놓을 생각을 안 해서 인구가 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시골에 가서 아이가 하나 있으면 천년 기념물로 이름을 지어줘요. 웬만한 구되는 산부인과 병원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암울하다 이러죠. 왜? 인구가 자꾸 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손이 번식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애를 갖고 싶고도
낳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이게 위장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위장. 저녁을 굶어주면 곡식을 먹고 저녁을 굶어주면 먹은 음식이 장에서 띄워질 때 배가 따뜻해져요. 6, 70도 열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제 삶에 있어서 제가 좀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이게 생리학을 연구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강의는 하지만은 그 중심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중심은. 배가 이렇게 바다에 고기 배든 뭐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든 여객선이든 어떤 태풍과 바람에도 흔들리지만은 중심을 잡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 치유에 있어 가지고 인체 생리학에 있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밑바닥 기초 축이 뭘까?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강의할 때 10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빼서는 안 되는 이 축이 뭘까? 볶음곡식일까? 저녁을 굽는 걸까? 여러분 어느 것 같아요? 저녁 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빼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원장님 어떤 데는 그 소리 나오면 막 그냥 쫙 넘겨버리고 또 듣습니다. 그래요. 한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했어요. 이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멘을 하고 막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아,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네. 아이,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 감동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또 재탕하시는 것 같다. 또 아멘으로 받아들였어. 아,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은데 또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계속 한 달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 회의를 하고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뵙고 면담을 요청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왜 그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안 빼고 그 한 달간 하면 뭐 우리가 다 알아들었는데요. 이래 하니까 목사님이 예 그러시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안 살기 때문에요. 아멘을 했는데 행동이 안 따라주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했으니까 그대로 살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교육은 반복입니다. 예, 왜 교육은 반복일까요? 인간의 본성은 더디 배우고 쉽게 잊어버려요. 제가 여기 우리 간판에 보면 바른 생활 평생 교육은 써놨어요. 제가 이게 건강 교육을 평생 교육원을 하나 해서 계속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뭘 낮힐까 하다가 홍영선 볶음국식 평생 교육원 할까 하다가 제가 그때 국민학교죠. 1학년, 2학년 때 책이 무슨 책입니까? 도덕 책이. 바른 생활이었어요. 바른 생활. 근데 그 바른 생활을 한갑이 되도록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추억도 있고 하니까 그냥 바른생활 평생교육을 하자. 그래서 바른생활 평생교육을 붙여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요. 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병이 왔다고 생각하지 내가 생활이 잘못돼서 왔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저녁 굶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뭐 갱년기 장명이다. 나는 막 머리에 기억력이 없다. 아이고 이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가지고 마음이 막 우울하다. 이런 게 다 이 위장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학생들 대학 갈 때 고등학생들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요, 막판에 가서 부모들이 한 달에 몇백 드리고도 뭐 부자들은 뭐 1,000만 원도 더 준대요. 무슨 과외 시키는지 압니까? 쪽집게 과외 시켜요. 근데 우리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기초를 딱 집에서 알려주는 것도 이건 아마 몇 억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돈을 받고 할 수도 없고 뭐 먹일 수 있으면은 돈을 받고 팔겠는데 저녁을 굶으라고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이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가 아까 뭐 비가 온다고 하나님 욕했다 이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믿기만 하면 공짜예요. 가치가 없어서 공짜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어떤 노력이나 어떤 값어치로도 우리의 구원을 값으로 매길 수 없으니까 공짜로 주는 거지. 가치가 없어서 공짜는 아니라 이거죠. 가치 있는 우리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몇백만 원 내고 쪽집게 가해도 배우는데 자 그래요. 뭔가 몸이 안 좋다. 아이들이 운다. 내가 우울증이 온다. 필요하다. 개도 병나면 안 먹어요. 인정합니까? 개도 병나면 안 먹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아픈 우리 자녀들 왜 밤마다 위장에 음식 넣어줘가지고 큰 병을 키우냐 이 말입니다. 큰 병을 키우냐.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또 오늘 또 저녁 못 먹게 하네 하는데 왜 싫어 그럴까요? 자기가 저녁을 먹으면 싫어하게 돼 있어. 안 먹는 사람은 아이고 그 말이 맞네.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애들까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돼요. 왜? 매일 저녁 먹으면 그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눈에 보여버리잖아. 그죠? 지금 내가 지금부터 저녁 안 먹고 이렇게 호르몬 대사가 정상으로 되게 살아가면은 갱년기 장애 오겠어요? 나이 들다고 뭐 귀가 먹고 관절이 아프고 우울증이 오고 하겠어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북한 사람들 춤추는 거 보면 잘 머리에 뭐 병을 올리고 막 돌두고만요. 중국 조선족들도 그렇고. 여러분 팔을 벌리고 계속 돌면 팔 끝에 피가 몰리는 게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소화가 안 되고 우울증이 올 때도 이렇게 한 번씩 팔 벌리고 돌아주면은 피가 이렇게 한 번씩 원심력에 의해서 겉으로 쫙 몰려 퍼져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운동이 되겠죠. 어쨌든 기억할 거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호르몬 대사도 잘 돌아간다. 왜냐? 호르몬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순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갱년기 장애, 호르몬 대사 장애,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아이들의 성격 문제 다 좋아지겠죠. 첫째는 저녁을 굶는 거. 아이들 경우에 단 것을 어떻게 먹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곡식 위주로 먹고 이렇게 한다면 어린아이들 한번 저녁 굶겨보세요. 여기 어제 그 같이 놀던 그 사랑이 꼬맹이 고에 애들 있죠? 걔도 저녁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한 것도 좋지만은 우리 2세들의 건강과 행복 정말 잘 키우고 싶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 보면 교육은 어머니의 권한입니다. 특권이고. 그래서
한번 잘 하셔가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 온 가족들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법칙을 준행함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가 구멍남이 없이 온전히 보호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빠른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